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제가 현재 앞니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면서 좀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좀 했고요. 발음도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보시죠. 전국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떨어졌지만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3월이 시작되면서 하락세가 지속이다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만 봐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송파구 반등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송파구 아파트의 전조 현상은 일단 팩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반격을 시작하면서 16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을 기록했으니까요. 고작 보합 정도로 바닥 탈출을 확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가 하락을 멈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월부터 거래량이 슬슬 붙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발적인 매수세는 아니지만 거래량 증가는 그만큼 현재 가격에 매력을 느끼는 매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이지만 현재 가격이 바닥 혹은 바닥에 가깝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설령 더 떨어져 봐야 10% 안팎인데 반등이 확인되면 반대로 10%는 더 지각비를 내야 하니 매수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부의 특혜를 등에 업은 사람들도 가세를 했고요. 현금 부자는 또 얼마든지 있으니 이런저런 절세를 활용한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이 또 추가가 됩니다. 즉 매도자가 바로 매수자로 변신하는 거죠. 이들은 상승 거래의 주요 고객이 됩니다. 일단 본인 집이 팔렸으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상급지로 좀 더 좋은 매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매수 우위 시장이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2021년 전고점에 비해 저렴하니까요. 전세가는 또 어떤가요? 매매가는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전세가는 반대로 높아만 갑니다. 마치 외국처럼 전세의 월세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네요.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후에 한꺼번에 전세가를 올리려는 보상심리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 어떤 대출보다 많이 나오는데 이율도 신용대출 등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죠. 그런데 또 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주로 시세가 불투명한 신축 빌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선호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또 고금리는 오히려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전세가 더 낫다는 인식을 줍니다. 또 마침 아파트 가격은 연일 내려간다고 하니 집을 사려고 마음을 먹던 사람들이 전세 한 바퀴를 더 도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니 전세가가 안 오르고 버틸 재간이 있나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매매가만 떨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려면 역전 현상이야 나타나겠습니까? 대부분 매매가의 50에서 60%를 넘어서면 이참에 확 집을 사? 이런 기사 타이틀도 뜨게 마련입니다. 분양가는 높아지는데 분양 물량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적어도 서울 및 수도권 상급지에서는 기존 상품의 몸값이 높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기축 아파트, 그 중에서도 인기 지역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게 되겠죠. 지방은 아직 바람이 불기에는 많은 시간과 획기적인 요인이 필요해 보이니 제외하고 수도권은 대략 이런 순서입니다. 늘 강조드리듯 일단 송파구가 스타트합니다. 송파구는 엘리트와 헬리오시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기에 거래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강남권, 그리고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에 있는 고덕을 보유한 강동구, 그리고 마용성을 거쳐 외곽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 수도권, 신도시 등으로 불길이 번집니다. 해당 지역 분들에겐 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이지만 그 불길이 노도강이나 지방까지 이어지면 이제 끝물을 의심해야 합니다. 늘 그랬어요. 거의 공식입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반복되고 부동산 급지와 서열은 바뀌지가 않네요. 학생 수가 그렇게 줄어도 인서울대학은 여전히 가기 어렵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여전히 서연고 서성한입니다. 유령도시가 될 것 같던 명동이 좀비처럼 되살아나듯 클래스는 영원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폼 미쳤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무조건적인 상승론자는 아니지만 어차피 집은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적당한 대출을 껴서 적당히 살고 싶은 지역에 사야 한다고 조언을 드립니다. 인구 감소, 경제 불황, 아파트 버블,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참 지겹게 들어온 말인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는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거는 별로 못 봤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내 집 마련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좋고 살면서 평수를 넓히고 좀 더 상급지로 가고 좀 더 그런 게 결과적으로 좋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 최근 KB 시세입니다. 올 초부터 참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 시세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산 신도시 아파트 모든 단지의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올라온 표 같이 보시죠. 먼저 다산 이편한 세상 자이입니다. 24평에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30평 실거래가 7억 5천 올라왔고요. 또 하나 7억 6,300 실거래가도 곧 올라올 겁니다. 34평에서는 A타입에서 8억 3,500, B타입에서 8억 3천, 직전 거래가보다 좀 더 높은 실거래가가 올라왔네요. 전세는 24평에 갱신권 하나 있었고요. 30평은 없었고 34평에서는 4억 3,500 있었습니다. 월세는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습니다. 이편한 세상 다산입니다. 74타입 25층에 7억 6천 실거래가 올라왔네요. 자, 34평에서는 7억 9천 실거래가 된 것이 또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전세는 30평에서 4억 5천 신규 거래 갱신권 한 건 있었고 34평 A타입은 갱신된 2건 또 4억 5천의 신규 계약 있었습니다. 월세에서는 34평에서 이렇게 갱신된 건, 여기 같은 물건으로 보이네요. 네,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다산입니다. 네, 8억 8,500, 8억 8천, 84 거래가 또 이렇게 8억 후반대에 올라왔습니다. 전세는 34평에 4억 8천 거래 올라왔고요. 월세는 27평에서 1억에 150 거래 올라왔습니다. 다산 롯데캐슬입니다. 자, 30평에서는 올라온 실거래가는 없었고요. 34평 타워형에서 8억 3,700 거래 올라왔고 지난 주말에 걸쳐서 8억에 나와 있던 금매 또한 거래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는 30평에서 갱신권 2건 있었고요. 34평에서 5억 거래도 있었고 4억 5천, 7천, 8천 이렇게 전세 거래 쭉 올라왔고요. 월세는 34평에서 갱신권 있었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입니다. 자, 82타입에서 새롭게 올라온 거는 아직은 없었고 실거래가로 84타입이 올라왔습니다. 7억 5천 실거래에 올라왔고요. 전세는 갱신권 이렇게 3건 올라왔고 34평에서 4억과 4억 7천, 월세는 32평에서 2억에 100 올라왔습니다. 다산자이 아이비플레이스입니다. 한 주 동안 매매나 전세나 월세 새롭게 올라온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산 자이 폴라리스입니다. 네, 역시 매매나 전세나 월세 시세가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현재 아이비 플레이스 역시 8억에서 8억 2천 사이에 매물들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꽤 많아서 저도 저번 주에 한 3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자, 유승 한대들 센트럴입니다.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전세 34평에서 5억 거래도 있었고 4억 5천 5백 거래도 있었습니다. 월세는 없었고요. 한양 수자인 리버팰리스입니다. 새롭게 매매 올라온 실거래가는 없었고요. 34평에서 갱신건이 한 4건이 올라왔네요. 신규 거래 4억 9천도 있었고 월세는 4억에 43, 1억에 175 있었습니다. 이 편한 세상 더 퍼스트입니다. 자,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것은 한 주 동안 없었네요. 다산 아이파크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매매가는 없었고요. 전세는 34평에서 갱신건이 있었고 38평에서는 5억 7천, 5억 1천 2건의 신규 계약 올라왔습니다. 월세는 없었고요. 유승 한내들 골든뷰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네요. 9일 타입의 매매 거래는 하나 있어서 곧 실거래가가 올라올 겁니다. 네. 리버파크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새롭게 올라온 거는 한 주간 없었습니다. 지금직으로 갑니다. 다산 한강 반도 유보라입니다. 매매 새롭게 올라온 거는 없었고요. 전세 34평에 갱신건 있었고 월세 34평에 4억에 30 있었습니다.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자, 8억 5천 거래와 7억 6,800 조금 차이가 나는 금액이 보이는데 요 8억 5천은 아무래도 조망이라든지 컨디션이 아주 좋은 물건이 아니었을까 예상됩니다. 27층이네요. 자, 전세 34평에서 4억 거래 하나, 갱신건 하나 있었고 월세 34평에서 이렇게 2건 올라왔습니다. 펜트리움 리버테라스 1차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매매는 없었고요. 전세가 2억 8,200이 올라왔고 4억 2천, 4억 8천 올라왔네요. 그리고 월세는 이렇게 갱신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신한 이스빌 퍼스트 포레입니다. 매매 3건이 올라왔네요. 7억 2,800, 7억 4,500, 7억 5,500 이렇게 올라왔고 전세는 갱신건 2건, 신규 거래 1건, 그다음에 월세는 3억 8천에 25만 원 있었습니다. 신한 이스빌 퍼스트 리버입니다. 매매로 7억 5천 올라온 거래 올라왔고요. 직전 거래가보다 좀 높은 거래가네요. 자, 전세랑 월세는 없었습니다. 지금 센트럴 에일린의 뜰입니다. 자, 매매가 새롭게 올라온 건 없었고요. 전세 4억 6,500, 4억 6천 있었고 매매 1억 5천에 50 있었습니다. 다산 푸르지오입니다. 네, 여전히 또 거래가 된 실거래가들 올라오네요. 여러 건. 21평 5억 5천 거래 있었고요. 6억 2,524평입니다. 6억, 6억 1,300, 6억 3천 거래도 올라왔네요. 전세 21평에 3억 5천, 24평은 4억 2건에 4억 2천. 그 다음에 월세는 21평에 이렇게 1억에 110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도 제가 매수 의뢰자분들 여러 팀하고 단지별 최저가 매물 또는 뭐 또 원하는 조건들의 물건들을 보러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여전히 다산 신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그 타이밍을 고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좀 경쟁력 있는 매물들이 속속속속 거래는 되고 있고 좀 더 올라간 호가에서도 거래가 된 건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한창 예쁜 꽃망울들이 활짝 피기 위해서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다 맺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요즘인데요. 활짝 필 꽃처럼 다산 신도시도 좀 더 활짝 피게 될 날들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 언제든지 부동산 파트너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안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다들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